자, 이번 시간에는 3차원 가공 모델링 작업을 먼저 우선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도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형상을 보니까 핸드폰 코어 모델링이고요. 그래서 마스터캠에서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델링을 하기 전에 먼저 형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보면요. 먼저 오른쪽 상단에 등각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등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 그래서 앞에서 바라보는데요. 근데 자, 평면도 여기서 가운데 센터를 지나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화살표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바라본 것을 평면도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섹션 A-A 부분이 있는데요. 단면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각도 기준에서 이쪽에서 바라본 그래서 우측면도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3차원 가공하기 전에 그래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준을 정하는데요. 참고로 이 도면에는 얘가 보면 원점 기호를 이렇게 평면도, 그 다음에 앞에서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본 섹션도에서 원점 기호, 우측면에서도 이렇게 원점 기호가 있는데요. 이 기호는 모델링 작업이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델링 원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델링 기준에서 좌표계가 여기, 자, 이쪽에 이렇게 설치해서 그래서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순서는요. 모델링 작업 순서에는 첫 번째 밑에 여기 보면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 블록, 그래서 치수는요. 그래서 140 그리고 70, 자, 전체 높이는 참고 치수로 해서 약 30. 죄송합니다. 이게 전체고요. 블록의 높이는 여기 있습니다. 10mm. 그래서 사각 블록은 140 곱하기 70 곱하기 그 다음에 10짜리 블록을 먼저 1차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모양을 보니까 여기 있는 형상, 그래서 핸드폰, 그래서 형상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코어, 그래서 핸드폰 코어 모델링을 작업할 겁니다. 이걸 두 번째로 하고요. 자, 이 핸드폰 모델링 작업할 때 형상이 좀 많이 복잡을 합니다. 복잡한데, 그래서 전체적인 바디를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윗면이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라운드가 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위컷으로 커팅을 하고, 그리고 이쪽 부분이 액정이 들어가는 부분 모델링 작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버튼 부분 작업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캠 화면에서 자, 마스터캠 메인 화면에 보면 먼저 홈 리본 표시줄에서 홈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먼저 그리고 여기 보면 자, 가공 경로 창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지금 현재는 닫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창을 넓게 쓸 거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 상태로 놔두고요.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그래서 사각형 도형부터 그려줄 거고요. 그래서 기본 와이어프레임 리본 메뉴에서 와이어프레임에 가시면 그래서 사각형 그리기 있는데요. 이거는 사각형의 대각 코너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플라이 아웃 버튼 눌러주면 사각형 형태 그리기가 나오고요. 자, 먼저 기준점은 자, 사각형 형태 그리기에서 먼저 기준점을 선택을 하는데요. 미리 보기 사각형에서 좌측 가운데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형태는 그래서 기본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너비랑 높이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너비는 140 그리고 높이는 70 그리고 마우스로 원점 위치를 지정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Alt F1 눌러서 자동 배열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프레임으로 해서 사각형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리본 메뉴에서 솔리드 탭을 선택을 한 다음에 돌출 자, 체인 작업에서 사각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출 미리 보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돌출 값은 10mm가 되고요. 그리고 방향은 베이스 자, 원점을 보니까 그래서 베이스 윗면이 원점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10mm 그래서 방향 전환 그래서 방향 전환 아이콘을 클릭해서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확인해서 먼저 돌출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몸통 바디를 작업을 할 건데요. 그래서 몸통 바디의 전체적인 평면도에서 전체적인 사이즈를 보니까 자, 일단은 모양은 사각형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서 테이퍼져 있는데요. 일단은 60에 그리고 요게 치수 참고 치수를 보니까 자, 요게 끝에까지가 135고요. 이 위치는 치수값이 5mm입니다. 그러면 5를 빼면 해서 60에 130짜리 사각형을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와이어프레임에서 사각형 그리기 자, 먼저 너비 값에 130 그리고 높이 값에 60 자, 기준
자, 기준이 지금 얘는 좌측 하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각형 형태 그리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너비 130이고요. 높이는 60이고 기준점은 앞에랑 동일하게, 그 다음 위치는 원점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 5m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좌표값 해서 5,0을 입력하시고요. 엔터. 자,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자, 그냥 사각형으로 그러니까 얘가 평행하게 그려졌는데요. 여기서 시작하면서 오른쪽 끝으로 가면서 좁아져야 되는데 60에서 50, 그러면 편측 5mm씩 줄어들었습니다. 자, 리본 메뉴에서 이동 탭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동의 스트레치 이동, 그래서 스트레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크로스 윈도우로 해서 오른쪽 하단에서부터 좌측 상단으로 가서 자, 다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되어진 도형은요, 이렇게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돼야 돼요. 그리고 선택 완료하고요. 자, 먼저 작업 방법의 이동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분값에다가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좌표계가 보니까 이 초록색이 빨간색이 X축 좌표가 되고요. 초록색이 Y축 좌표입니다. 그래서 Y쪽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플러스인데요. 이쪽으로 줄어들어야 되니까 값은 -5, 그리고 해서 적용을 하고요. 다시 이쪽 부분 크로스 윈도우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완료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서 플러스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5. 자, 확인을 하고요. 최종 확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펑션 키 F4를 누르고요. 측정할 요소를 선택을 해보면 해서 길이값 5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초록색의 점이 있는데요. 그 초록색 점에 에서 X축의 좌표, Y축의 좌표는 +25. 그 다음에 빨간색 점은요, 두 번째 요점은 X축의 좌표, 그 다음에 Y는 -25. 그래서 자, 이렇게 확인 작업했는데요. 그래서 맞게 스트레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기본 몸통 바디는 이렇게 해서 사각형으로 작업을 해 놓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보면 라운드가 져 있는데요. 요건 이제 등각도를 참고해서 보면 자, 이쪽에서 R값, 여기도 R값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자,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이 형상에 두 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두 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벽면이 그래서 이렇게 9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다시니까 양쪽에 5도, 여기도 양쪽에 5도, 전체적으로 5대
5도로 구배가 져 있어서 이렇게 두 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쪽에 R값이 있는데요. 여기서 R값이 해서 범위가 동일하게 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오면서 좁아지는 형태가 아니고요. R값이 동일하게 보면 그러면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솔리드에서 필렛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몸통은 여기 작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돌출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자, 참고 치수로 보면 전체 높이가 베이스 바닥에서부터 약 30mm입니다. 그러면 베이스 10을 빼면 그래서 위쪽 핸드폰 모양의 높이가 약 20mm가 돼요. 자, 그러면 솔리드 탭에서 돌출 해서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을 한 다음에 방향은 다시 반전을 시키고요. 그래서 기존 형상에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보스 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약 20mm. 그래서 참고로 나중에 그냥 돌출 작업하면 윗면이 평평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깎아내야 돼요. 그래서 깎아내기 위해서 조금 여유있게 해서 돌출 작업하겠습니다. 그러면 25mm로 돌출 작업을 하는데, 자, 전체적으로 도면에서 아까 확인을 했죠. 그래서 경사 9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급 탭을 선택을 한 다음에 경사를 체크하고요. 경사 각도는 5도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굽해지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면도에서 보니까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앞부분은 볼록하고요. 그래서 버튼이 있는 부분은 오목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R값이 175 하고요. 그 다음에 R값 180으로 그래서 볼록하고 그 다음에 오목하게 이어져 있는 그래서 경로 우측면에서 봐도요, 위쪽 부분이 R값 150 완만하게 라운드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요게 단면 프로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경로 프로파일입니다. 이 단면 프로파일 R150짜리 워너가 여기 있는 부분을 경로를 따라가면서 그래서 수익곡면을 생성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솔리드 바디를 커팅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보면 경로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경로는 정면에서 작성을 해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솔리드 바디가 그래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자, 이 솔리드의 표시 방법에 뷰 탭에 보면 와이어프레임 보기를 하시면 해서 그러면 정면에서 커브 도형 그리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작업할 때 기준도 해서 정면에서 바라보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팝업 창에서 정면을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R값 175를 먼저 작성을 할 건데요.
자,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하면 시작 위치는 해서 높이 15mm에 테이퍼진 5도 여기 있는 경사선이랑 만나는 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해서 중심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48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 R값 175를 먼저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 프레임에서 선 그리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 그리기로 하고요. 시작은 솔리드 여기 보면 모서리 여기 있는 모서리 위치가 여기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 끝점이랑 요거 끝점 기준으로 해서 먼저 여기 있는 기준선을 하나 그리고요. 높이 위치에서 여기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점선에 들어가서 여기 끝점에서 그 다음에 여기 끝점까지 먼저 그래서 보조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 그래서 15mm. 자, 아래쪽에 보면 방법에 보면 수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선을 그릴 거고요. 위치는 대충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놓여질 Y축에 변동될 좌표값은 축의 옵셋에서부터 15 엔터하면 여기서 15mm 떨어진 위치로 이동을 할 겁니다. 엔터. 자, 그 다음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여기에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홀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 반대편의 점은 먼저 이게 이제 R값 원호 그래서 정원의 일부의 홀을 그리는데요. 그만 그래서 R값 175 중심 위치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만 여기 중심 위치에서 보조 축을 하나 그릴 거고요. 그 축을 해서 반대편 미러에서 이 점을 잡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수직선을 그리겠습니다. 축으로 적용될 자, 여기서부터 48 떨어진 위치에서 해서 자, 수직선 세로 방향으로 대충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 변동될 좌표 값에다가 여기에 48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원의 중심점 위치가 되고요.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두 개의 도형을 반대편으로 해서 요거 라인 가지고 대칭 복사 하면 두 점의 위치 알고요. 그 다음에 R 값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에 그래서 대칭 이동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은 여기 있는 두 개의 직선을 선택을 하고요. 완료. 자, 그 다음에 대칭 기준은요. 아래쪽에 축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직선을 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택에 재선택에 들어가서 이 라인을 잡고요. 그리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축에서
자, 여기서 축에서 이 직선을 축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법에 X축, 그 다음에 Y축, 각도, 그 다음에 벡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벡터로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택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그래서 수직선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작업 방법의 복사로 돼 있어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대칭 복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원의 양끝점을 알고요. 반지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이어프레임의 호그리기. 자, 3점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3점호는 3개의 점 위치만 이용하기 때문에 2개의 점과 그 다음에 반지름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중심점, 그 다음에 3.5 접어놓 있고요. 아래쪽에 끝단점에 삼각형 플라이 아웃 버튼 누르보니까 양끝점을 이용하는 끝점이라고 있네요. 자, 여기 있는 끝점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교차점,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 보면요, 이렇게 X자로 표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때 클릭하시면 교차점이 잡히는 거고요. 주의할 점은 이렇게 움직여다 보면 이건 중간점이 됩니다. 자꾸 습관이 자, 이게 교차점이 잘 안 잡혀 있을 경우는 자, 여기 상단에 보면 자동 커서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교차점을 선택하고 교차하는 두 직선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면에서 놓고 자, 아까 교차점이 안 잡혔는데요. 그 부분은 여기서 아래쪽에 보면 2D, 3D 전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게 기본이 3D로 돼 있어서 그래서 교차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요. 이걸 2D로 바꿔 놓으시면 이렇게 교차점이 잡힙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175. 첫 번째 점이 잘 안 잡혔나 보네요. 아이고야. 자, 그러면 다시 하는데 반경값 175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그래서 2D가 맞고요. 그래서 교차점, 교차는 두 직선 선택을 하고 그래서 교차점을 잡았습니다. 반경값을 먼저 입력을 하니까 경우의 수, 그래서 1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거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R가 175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R 180을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R 180은 자, 여기 끝에 위치는 여기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보조선으로 두점선 자, 두점선으로 여기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선을 그리고요. 이렇게 보면 가운데 이렇게 솔리드 엣지 때문에 안 보였지만은 실제는 이렇게 두점선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축의 옵셋은 15mm. 자, 그러면 여기서 R가 180은요. 자, 여기 있는 R 175랑 탄젠트하게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끝점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R가 175입니다. 자, 그러면 저번호 그리기를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저번호를 그리기를 선택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방법이 있는데요. 한 요소, 그 다음에 한 점, 중심선, 다이나믹 세 요소, 세 요소원, 두 요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한 점을 지납니다. 자, 원호가 접하게 될 요소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쪽에서 만나야 되고요. 이쪽 부분 클릭하고 통과점, 여기에 교차점, 여기도 그 다음에 R값을 먼저 입력 안 해서요. 자, 원호를 선택을 하는데 이 부분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다시 R값은 180. 자,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요선과 요선으로 요게 만나는 이 점 기준으로 해서 탄젠트하게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트리밍으로 잘라내면 돼요. 자, 트림, 자르기 확장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르기로 해서 죄송합니다. 모드는 트림 모드로 해서 자동으로 하겠습니다. 아래쪽. 자, 먼저 여기 보조선을 지우고 나서부터 트리밍을 할게요. 자, 두 요소로 하겠습니다. 자동이 이 부분이 잘 못 찾아서 그래서 남길 부분 선택해서 이쪽에 트리밍을 하고요. 자, 그럼 여기 R값이 175가 되고요. 여기는 180으로 이렇게 먼저 경로부터 작성을 해놨고요. 자, 수입으로 잘라야 되는데요. 그래서 경로는 요 선에 딱 맞춰서 그렸는데요.
자, 이 부분에 딱 맞춰서 그렸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 끝단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서 그려서 이 가이드를 따라서 쭉 면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수입으로 작업할 때는 이 끝단이 지금 약간 맞춰져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여기서 이 끝단 엣지보다는 조금 더 확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익 곡면을 생성하고 나면 이게 이 부분이 자, 이쪽으로 이쪽 핸드폰 위쪽의 모양이 그래서 R150으로 해서 만곡점 기준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트리밍을 할 때는 약간 곡면이 짧아가지고 트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단을 확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장은 트림 자르기 확장에 여기 있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방법의 연장 길이는 여유있게 한 5mm. 그래서 클릭한 가까운 끝점에서 5mm 연장이 되고요. 반대편도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끝단 위치에서 해서 여기 있는 R150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등각 보기를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자, 그러면 이 끝단에다가 R값 150을 생성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보조선 축은 그냥 지우겠습니다. 키보드에서 펑션 키 F4 눌러서 지우기. 자, 먼저 작업 평면은 자, 여기서 이거 우측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바라보는 게 여기가 정면, 위에서 바라보는 게 평면, 여기서 보는 게 우측면. 그래서 작업 평면은 우측면으로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끝단 여기서부터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Z 높이는 지금 요게 있어요. 이 부분이 이쪽 끝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Z 부분을 클릭을 해서 값을 직접 입력을 해도 되는데 여기 있는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Z 글씨를 클릭한 다음에 위치 지정을 하시면 자동 측정이 돼서 Z 값이 입력이 돼요. 자, 그러면 보조선, 수평선을 그리겠습니다. 두 점선의 수평, 그리고 시작 위치는 원의 끝점에서부터 클릭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옆으로 해서, 그리고 확인해서 여기 있는 수평선은 보조선이고요. 자, 그러면 R값이 중심이 어딜 지나냐면요. 여기 있는 원점 위치. 여기를 이 끝점 위치가 중심점 위치가 돼요. 그러면 이 선에 접하면 돼요. 만곡점이 해서 얘랑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 접하고요. 그 다음에 R값을 알고요. 그러면 원호 그리기에 접원호 그리기에 접하는 곳이 여기 이 직선에 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접할 위치는 만곡점 위치가 여기가 되고요. 자, 그러면 방법의 모두에서 한 요소로 하고요. 먼저 접할 도형 수평선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접점은 여기 끝점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길 거 오른쪽 하단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R값이 150. 자,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운데 기준에서 오른쪽 반만 그려졌는데요. 여기는 쭉 이렇게 연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트리밍을 할게요. 자, 방법에 트림 자르기 확장에 들어가서 해서 트림의 한 요소로 하겠습니다.
해서 먼저 트림될 도형. 자, 이쪽 부분을, 이쪽 아래쪽 부분을 우측면에 봤을 때 이 라인을 기준해서 쭉 갔을 때 요거 기준해서 아래쪽을 트리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림할 도형을 선택할 때 남길 부분, 위쪽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계 도형은 여기 있는 선을 선택해서 이쪽에 트리밍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원호를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해서 연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연장될 도형은 이 원호가 이쪽으로 연장돼야 되니까 여기 앞부분을 클릭하고요. 경계도 자, 요 선의 앞부분 이쪽으로 연장될 방향 위치에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보조선은 해서 지우기 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서 단면 프로파일 커브랑 해서 경로 커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커브를 이용해서 수익 공면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리본 탭에서 공면 탭이 있는데요.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해서 수익 자, 먼저 그래서 세로 방향 윤곽에서는요, 여기 있는 원호 하나니까 체인 작업 창에서 단일로 그리고 원호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 세로 방향 윤곽을 선택을 하라는데요. 두 번째는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면요, 가로 방향 윤곽을 선택을 하라고요. 경로. 그래서 여기는 원호 두 개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방법에 체인 해서 여기에 클릭해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 이제 공면이 그래서 미리 보기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해서 표시 방법에서 와이어프레임으로 해서 이렇게 공면이 이런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다시 뷰에서 쉐이딩 보기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서 수입 방법에 회전이 있고요. 이동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동으로 하겠습니다. 이동. 해서 이 프로파일 커브가 해서 경로를 따라서 지나는 궤적을 따라서 이 커브가 평행하게 이동을 하면서 공면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요 수익 공면을 이용을 해서 트리밍 잘라내면 되겠죠. 자, 리본 표시줄에서 솔리드에 해서 여기 보면 트림이 있는데요. 평면으로 트림이 있고요. 옆에 삼각형 플라이업 버튼 눌러주면 공면 또는 시트로 트리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솔리드 바디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트 바디나 공면을 선택하시라고 있죠. 여기 있는 공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로 해서 트리밍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 부분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방향 전환 아이콘을 클릭해서 위쪽 부분을 트리밍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수익 공면은 해서 숨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랭크로 숨기기 위해서는 해서 리본 탭
리본 표시줄에서 탭의 홈 탭을 선택을 한 다음에 해서 화면 표시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랭크를 선택을 해서 자, 숨길 요소 수익 국면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코너에서 2-RC, 그 다음에 2-R26, 요거 코너의 블렌더, 모서리 블렌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에서 해서 여기 보면 필렛이라고 있습니다. 자, 선택 방법의 엣지, 끝단 엣지를 이용해서 면 선택 해제, 솔리드 선택 해제하고요. 그래서 먼저 R값 26이 적용될 부분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세로 방향 부분 마우스로 움직이다 보면 뒷면이 잘 안 될 때는 Shift 누르고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이동해서 화면 회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두 개 선택을 하고 그리고 R값 반경에 26 적용. 자, 이번에는 여기 양쪽 끝단 두 군데 선택을 하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R값은 10. 자,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 부분을 작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버튼 부분이 자, 여기서 자, 바닥에서부터 전체 깊이가 버튼 부분의 전체 깊이가 바닥에서부터 해서 11m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은 해서 평면으로 하고요. Z값은 클릭해서 여기 높이 11 해서 11로 바꿔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타원을 여기서 작성을 할 건데요. 여기서 타원의 그래서 버튼 부분이 자세히 보니까 9개가 되고요. 그리고 위치는 요거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 방향으로 15mm 등간격, 세로 방향도 15mm 해서 하나만 그려 놓고요. 그래서 요거는 배열 작업을 하면 돼요. 자, 다시 와이어프레임으로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서 와이어프레임 보기 선택을 해 놓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 그리고 자동 배율 키보드에서 Alt F1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 타원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에서 자, 와이어프레임에서 여기 보면 사각형 아래쪽 플라이아웃 버튼 눌러보면요. 여기 아래쪽에 타원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원에 여기서 반경 AB가 있는데요. 장축, 단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반경이니까
자, A를 가로 방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폭 8의 반은 4가 되고요. 그래서 B는요, 세로 방향. 그래서 10인데요. 반경은 5가 되네요. 그래서 반경.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원이 생성될 위치를 입력을 하면 돼요. 참고 치수 가로가 90이고요. 세로는 그래서 15. 자, 좌표값을 입력을 해보니까 얘가 값이 이렇게 틀어져 버렸는데요. 값을 먼저 입력을 한 다음에 이거 값을 이렇게 안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자물쇠를 잠궈 놓으면 돼요. 다시 이스케이프 눌러 놓고 취소를 해 볼게요. 그래서 타원 그리기 들어가서 아까 A의 반경이 4가 되고요. B는 5였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자물쇠를 클릭해서 치수값 고정을 한 다음에 기준점 좌표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키보드에서 90,15 아이고 여기 아까 다시 좌표값에 90,15 이렇게 하나가 작업이 됐고요.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배열해서 9개로 만들겠습니다. 이동에 선형 배열이 있습니다. 먼저 이동할 도형은요, 대상은 타원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선택 완료. 자, 먼저 방향 1, 가로 방향은 3개, 미리 보기가 되고요. 3개, 그 다음에 사이 거리는 15mm, 그 다음에 방향 2, 세로 방향의 개수도 3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 거리는 15. 그래서 얘 위치를 여기 보면 바꿔줄 겁니다. 아래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반대 측면으로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배열이 됩니다. 위치가 바뀌어주고요. 확인.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등각 입체 상태로 놔두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솔리드로 돌출해서 커팅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솔리드의 돌출. 자, 타원 9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구배는 그래서 경사 해제해 놓고요. 수직하게. 자, 그 다음에 커팅. 자,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커팅 높이는 여유있게 크게 돼 있는데요. 그냥 관통으로 하셔도 돼요. 다시 쉐이딩 보기. 자, 다음은 여기 이 부분 작업을 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으로 선택을 해 놓고요.
자, 먼저 높이는, 자, 여기 보면, 사각 포켓이 이렇게, 자, 여기 보면 높이 10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4 되는 지점에서 14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커팅, 10에서 위쪽으로 커팅인데요. 여기 두 개의 공통된 부분이 14. 그래서 여기 있는 사각형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작업 평면은 평면이고요. Z는 클릭해서 14로 바꾸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각형부터 그리겠습니다. 제가 색상을 홈에서 와이어프레임 색상을 좀 다른 컬러로 바꿔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해놓고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사각형 가로가 35가 되고요. 세로는 40. 자, 그러면 해서 와이어프레임에서 사각형 형태 그리기 기준은 동일하게 그대로 좌측 가운데로 가고요. 사각형의 너비 35. 그 다음에 사각형의 높이 40. 그 다음에 위치는요. 자, 요게 중간점, 여기에 위치는 원점에서부터 5에 37 떨어졌으니까 5에 37. 다음에 42. 그러면 좌표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42. 그 다음에 큰마 y는 0. 자, 그리고 자, 코너에 보면요. 잠시만요. 여기에 또 R 값이 있는데 자, 적용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R 값은 솔리드에서 필렛을 할게요. 자, 안에도 이 부분을 그리는데요. 여기는 이제 사각형인데요. 오른쪽이 라운드져 있어요. 자, 일단은 요게 이렇게 사각형을 먼저 그려놓고 요걸로 라운드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사각형의 너비는 20.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 있죠. 35. 자, 위치는요. 자, 여기서 42에서 자, 여기까지가 아까 42였죠. 또 5m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좌표 입력 47,0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직선 부분은 선택해서 지우시고요. 펑션 키 F5를 눌러서 그리고 양 끝점 알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35 알죠. 그러면 와이어 프레임에서 양 끝점을 이용한 끝점을 선택을 하고요. 반지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35 엔터고요. 그리고 양 끝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길 부분,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큰 사각형부터 위쪽 방향으로 해서 돌출 컷을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에서 돌출, 체인 작업창에서 여기 있는 큰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방향은 마침 위쪽 방향이 맞고요. 그래서 마침은 관통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작업 형태는 그래서 커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4-15도 수직하게 커팅되는 게 아니고요. 경사지면서. 그러면 고급의 경사 체크하고 각도는 15도를 입력하고요. 엔터. 미리 보기 하니까 얘가 좁아지고 있어요. 위쪽으로 올면서. 근데 얘가 넓어져야 돼요. 바깥쪽으로 구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역방향 체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안쪽에 있는 이 부분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 자, 요거는 수직하게 내려오고요. 고급에서 경사는 해제를 하고요. 다시 기본 탭으로 옮겨 놓고 방향은 역방향해서 아래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여기서 차이가 여기 4mm죠. 그래서 거리로 그 다음에 4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다시 쉐이딩으로 표시를 해 놓고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그래서 솔리드 필렛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형상 하나가 빠졌네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요, 평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원형 형태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섹션대에 보니까 R20으로 돼 있어요. 그만 여기 보면 안쪽으로 오목하게 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 형상에서 구를 그려 놓고요. 그리고 불리언으로 빼기를 하도 되고 또는 정면에서 요걸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반원을 그린 다음에 회전 컷을 하도 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는 그래서 단순 형상에서 구를 모델링을 해서 그 다음에 불리언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에서 단순 형상의 구 솔리드 색상을 빼기할 색상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리본 표시줄에 솔리드 탭을 선택한 다음에 9. 자, 먼저 9의 반지름은 R값이 2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의 위치 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 25, 세로는 요게 Y축 선상이 있습니다. 제로. 그 다음 높이는 36이에요. 자, 좌표값을 입력할게요. 25, 컴마, 그 다음에 제로, 컴마, 높이 36. 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X25만큼 떨어져 있고요.
y는 제로인데 여기는 원점 위치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고요. 높이, 중심점의 높이는 그래서 36 입력했어요. 그래서 좌표 입력할 때 그래서 x, y, z 해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리드 기본 형상에서 구 솔리드 바디를 불리언으로 빼기를 하면 돼요. 자, 솔리드에서 불리언 해서 방법의 형태에서 제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 도형은 자, 여기 있는 대상 도형을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뺄 도형은요, 구를 그리고 확인해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필렛만 빼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작업이 다 끝났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와이어프레임 요소들 한 번에 숨기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각형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도 있고요. 점 도형도 있고 타원 도형도 있는데 원호 도형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와이어프레임을 빠르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창에 보면요. 여기에서 킹에서 마스크 창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와이어프레임 해서 선택하면 모든 그래서 2차원 요소가 전체 한 번에 다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홈에서 블랭크로 숨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필렛을 주는데요. 그래서 먼저 R값 3 4- 그러면 4-3은요 여기 기둥들이고요. 안쪽에도 R4-3입니다. 3R 부분을 여기도 그래서 전체 어라운드 돼 있는데요. 3R이 전체 따라가면서 3R이 여기에서 쭉 따라가면서 3R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래서 3R을 먼저 하겠습니다. 솔리드의 필렛 끝단에 자, 그러면 먼저 전체 모서리 엣지 계속 선택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쪽 포켓 형상의 세로 방향의 모서리 엣지부터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확인하고요. 그래서 반경은 3R 그 다음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R이 여기 보니까 전체 쭉 따라가면서 3R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모서리 엣지 선택을 하고요. 확인. 자, 기본 옵션에 접하는 끝단 연결 실행이 돼 있어서요. 엣지 하나만 선택하고 탄젠트하게 이어지는 게 이렇게 따라가게끔 해서 필렛이 적용됐습니다. 적용. 자, 다음으로 이제 3R보다 작은 R값이 여기 바닥 쪽에 보면 2R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세로 방향에 해서 코너 엣지를 먼저 필렛을
먼저 진행을 해서 바닥 쪽 엣지를 선택해서 쭉 따라가면서 ER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부분은 지시 없는 모든 라운딩 R1. 자, 그러면 여기도 1R이고요. 여기도 쭉 따라가면서 1R. 여기 바닥. 그 다음에 여기 엣지도 1R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R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엣지로 선택을 안 할게요. 먼저 여기만 먼저 작업하고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R 값은 1. 그래서 여기서 따라가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적용을 하고요. 자, 타원의 바닥. 자, 이번에는 엣지 기준 말고요. 면 선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면 타원 모양의 포켓에서 바닥면 끝단에 1R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 면. 그래서 여기 면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각진 부분 자동으로 찾아서서 그래서 1R. 경고가 떴네요. 그러면 자, 면에서 여기 있는 10번은 여기 이 부분은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타원의 바닥면은 잘 됐는데요. 적용.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위쪽 면을 클릭해서 따로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요게 자, 같이 하니까 요게 보면요, 이렇게 높이가 자, 이쪽에 아래쪽으로 이제 낮아지면서 이쪽 부분이 이제 R 값이 동시에 먹기는 여기서 그래서 높이가 낮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면은 수입 위쪽 면은 나중에 이렇게 필렛하면 적용이 되고 한 번에 할 땐 여기서 에러가 발생이 됐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모델링 작업은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형상을 쭉 살펴보고요. 빠진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전체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 그 다음에 정면에서 바라보고요. 우측면에서 바라보고, 다시 입체 등각 보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1차 작업은요, 여기까지 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고요. 자, 2차는 해서 소재, 보명에서 가공할 소재를 일단은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 기준으로 해서 소재가 없어가지고 해서 소재 기준으로 해서 이 형상을 좀 편집을 하고 스케일로 축소를 한 다음에 가공 원점을 정해서 그래서 2차 작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에 가공 모델링 편집과 가공에 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